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야 할 그날, 웃음 대신 피를 토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추석 차례상 위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 하지만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가면은 산산이 부서졌고 숨겨왔던 배신과 불륜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불륜의 상대는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고속도로 위에는 이미 수많은 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예상대로 차는 꽉 막혔습니다. 남편 민수는 운전대만 붙잡은 채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다 깨어있는 아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 조금만 참아, 주원아. 금방 도착해.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명절은 늘 반갑지 않은 손님 같았습니다. 웃음과 정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눈치와 한숨이 오가는 전쟁터 같았으니까요. 드디어 시댁 현관에 도착했을 때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왔구나. 늦었네. 네, 어머니. 차가 많이 막혀서요. 살이 또 빠졌네. 잘 먹고 다니긴 하니?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빛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흠을 찾아내려는 눈빛일 뿐이었죠.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상 위에는 과일과 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퍼져 있는 공기는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큰 며느리 왔나? 올해도 상 차리는 건 내 몫이지. 같이 하면 좋죠. 네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가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 칼 써는 소리, 국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낮은 뒷말이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애가 하나뿐이라 손주 걱정이지. 민수도 고생 많다더라. 밖에서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드냐. 제가 못해서 죄송해요. 말만 하지 말고 손부터 놀려야지. 그 순간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돕는 하녀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내 장난감차 어딨어? 지난번에 두고 갔잖아. 같이 찾아보자. 나는 아이와 함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 책상 서랍이 반쯤 열린 채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서랍을 밀어 닫으려다 그 안쪽에서 두툼한 서류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나는 손을 뻗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야, 이건?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굵은 글씨와 낯선 도장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급히 종이를 가방에 숨기고 아무 일 없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부러지는 소리가 내 마음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종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신청서. 그 두 글자는 내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히며 숨조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왜? 오늘 내 서랍에서 봤어. 이혼 신청서. 그게 뭐야? 그거? 회사 일 때문에 받아본 거야. 상담 자료 같은 거야. 회사 일이면 왜 내 서랍 깊숙이 넣어둔 거야?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상담 자료? 별거 아니야. 그냥 들어온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 가슴은 더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을 때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밤에 무슨 속닥거림이야? 그냥 민수 얘기요. 남자 일에 여자가 너무 캐묻지 마.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그 말은 내 목구멍을 틀어막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묻지 마라, 보지 마라. 나는 언제나 침묵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끝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끝내려는 걸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나는 가방에서 그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내 손으로 쏠렸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회사 일이라고 괜히 오해하지 마. 회사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하잖아. 이혼 신청서야. 왜 서랍에 숨겨뒀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내 거다. 어머니, 꺼라고요? 그래. 내가 더는 우리 집 며느리 노릇 못하게 되면 필요할지도 몰라서 준비해 둔 거다. 저를 내쫓으려고 그런 서류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재산은 우리 집 재산이고 손주는 우리 집 아이야. 내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잃는 거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넌 운이 없었던 거다. 우리 아들과는 안 맞아. 그게 다야. 그 말은 조상 앞에 차린 상 앞에서 더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나는 며느리가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조상 앞에 올린 차례상은 더 이상 경건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를 죄인으로 세우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 큰 며느리가 마음이 약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 손주는 우리 집에서 맡아야 한다. 형수, 그 얘긴 여기서 할 게 아니지 않소. 아니야. 다들 알아야 해. 집안 망신 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어머니, 제발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사실인데? 애한테도 알려야지. 내 엄마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젓가락 소리가 방 안의 웃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 되고 싶으면 책임부터 다해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넌 우리 집 사람이지. 내 사람이 아니야. 제가 가진 건 제 마음뿐인데 그것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는 대체 뭔가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례상의 제사 음식보다 조상 앞에 올린 술잔보다 내 존재가 더 가벼운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철저히 부정당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견딜 수 있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추려는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 다른 여자 있지? 무슨 소리야? 또 헛소리하네. 이혼 서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 전화기 내가 봤어. 뭘 봤는데? 그 언니가 도와줄 거야. 그 메시지. 민수야, 도대체 그 언니가 누구야?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네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어. 나는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전화를 몰래 확인해 사진을 옮겨두었고 대화 기록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장은 이미 내 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작은아버지.
모두 보세요. 이게 제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보낸 메시지와 여자 쪽에서 답한 문자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다. 집에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자. 이런 메시지가 장난이에요? 이게 회사 일이에요. 효진아, 그건 잠깐의 실수였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당신은 내게 한 번도 장난스러운 남편이 아니었어. 늘 무겁고 냉정했지. 그런데 이런 건 장난이라고? 가족들의 눈빛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누구도 변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어깨는 작아졌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잠깐 흔들린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한 번 무너진 신뢰가 어떻게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안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 거라는 걸.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이름을 말해.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말 못할 이유라도 있어?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 이미 다 드러났어. 이제 숨길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한 목소리가 갈라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 내가 말할게.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선 건 내가 늘 어머니 친구라 부르던 사람 미라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한 듯 가까웠던 사람이었죠. 맞아. 나야. 내가 민수랑 그런 관계였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고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친구분이 제 남편이랑요? 처음엔 그냥 고민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민수가 외롭다고 했을 때 그냥 위로해 준 거였는데 위로? 그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낯선 여자가 아니라 내가 존중하며 대했던 시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미라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수가 미안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민수가 이 아들이 입 다물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던 체면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진실이군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이혼 서류,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상대가 시어머니의 절친이라니. 그 순간 내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이 집안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혼 서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던 대로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서류에 제가 직접 서명할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눈길이 머문 건 서류의 세부 조항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 양육권 항목, 차례상 위에 무심히 던져졌던 그 종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뭐죠, 이건? 재산 분할 비율이 전부 남편과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아이 양육권까지 시어머니 명의로 적혀 있네요. 형수, 이게 사실이오? 손주 양육권까지 며느리한테서 빼앗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이를 위해서였어. 효진이는 아직 부족하니까. 아이를 위한다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며느리와 손주까지 다 내치려는 게 그게 어머니의 정이라는 거예요? 순간 집안 공기는 더 이상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체면으로 버텨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이 간 도자기처럼 흔들렸습니다. 모든 친척의 눈빛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이 서류는 이혼장이 아니라 저와 제 아들을 없애버리려는 판결문이었군요. 나는 더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애원과 당황뿐, 나를 붙잡을 힘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효진아,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이미 아내가 아닌 배신자의 얼굴이야. 내가 더는 기대할 것도 줄 것도 없어. 네가 감히 이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며느리라면 끝까지 참고 남아야 하는 거 아니야? 참으라고요?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꼭두각시로 살라는 말이잖아요. 저와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인형이 아닙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게 자유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성과 한숨으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와 저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더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굴레는 내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만큼은 거짓 없는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배신 앞에서는 단호히 등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